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무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이론 시리즈 8번째로 원의 특성과 그것들에 대한 수식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 전개 과정을 통해 퍼스텝 사고 적용 과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이론지도 연결을 통해 이론지도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둥글며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똑같은 형태를 가진 도형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원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수학에서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동그란 선 형태의 원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그럼 원의 정의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를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중심은 정해진 점이니까 상수대수를 이용하여 좌표 a, b로 표현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변수대수를 이용하여 좌표 x, y로 놓읍시다. 그리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정해진 거리를 상수대수 r로 표현하고 위의 정의를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제 우측의 그림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윗변의 제곱 x-a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 y-b의 제곱을 더하면 바로 r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리 1. 공통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반이다. 여기서 공통현이란 오른쪽 그림에서 원을 가르는 녹색선분 AB를 말하며 중심각은 현의 양끝점 AB와 원의 중심 O가 만드는 각 AOB를 뜻합니다. 그리고 원주각은 현의 양끝점 AB와 원 주위에 있는 점 P1, P2, P3가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의 공통현 AB에 대해서 원주상의 임의의 점 P1, P2, P3가 가지는 중심각은 하나이고 하나의 중심각 AOB에 대해서 각각의 원주각 P1, P2, P3의 크기가 모두 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정리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통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 내용의 증명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선 주어진 상황을 구체화하고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스텝 1. 내용 형성화 단계에서 할 일인 주어진 내용의 구체화를 해봅시다. 각 조건들이 원을 기반으로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원의 기반 성질들을 가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각을 만드는 P의 특정 위치에 대한 가정이 없으므로 점 P는 임의의 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의 크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고 닮은 사각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 2, 목표 구체화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죠. 형성화된 각 원주각의 크기를 자세히 비교해보니 정말 크기가 비슷해 보이네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임의의 원주각을 잡아 각 P가 중심각 AOB의 반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텝 3,
이론 적용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실마리를 찾아 어떻게 필요한 것에 접근할지 알아봅시다. 우선 이미 한 점 P에 대해서 주어진 내용을 우측의 그림에 하나씩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원주각이 원안에 내접한 삼각형의 한 각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원의 성질을 이용해야 하니 원의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을 표시하고 길이가 같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측의 그림에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타나 이등변 삼각형의 양밑각이 같음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보여줘야 함을 상기하고 이 둘 간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삼각형의 외곽이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음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아야 그 조건들을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나타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 크기의 절반 이미 드러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와 세모 하나로 표현된 원주각 APB는 동그라미와 세모 각각 두 개로 표현된 중심각 AOB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P의 위치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임의 위치이므로 공통현에 대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고정된 중심각의 크기의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통현에 대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새롭게 밝혀진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아야 이용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 계획 및 실행 단계입니다. 단순한 수학문제 풀이에서는 스텝 3에서 밝혀진 솔루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몇 번의 퍼스트 스텝 사이클을 밟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수학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에서는 계획한 내용을 실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과정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간단한 경우라서 앞에 이론 적용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 그대로를 정확한 수식을 써서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므로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퍼스트 사고 과정을 진행하며 명시적인 조건들과 가정에 포함된 조건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그것을 표시한 후 드러난 내용을 실마리로 하여 관련 이론들을 적용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서로 얽혀진 여러 조건들을 몽땅 한꺼번에 이해하여 한 번에 해결해 보려는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쉬운 5가지 내용도 어떤 이유로 서로 얽혀있는 것을 한 번에 이해하려는 것은 무척 어려운 법입니다. 반면에 쉬운 내용을 하나씩 구체화하여 작업대에 같이 표시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 연결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접근 방법을 통해 그러한 것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의 공부 습관과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표현하기보단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외워서 어찌됐든 빨리 그리고 쉽게 문제를 풀려는 마음에 길들여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는 원의 정리는 외심 정리에서 배우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는 이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면을 빗변으로 하고 직각을 원주각으로 가지는 원의 내접편은 삼각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면의 중심각은 180도이고 그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의 할선 정리라 불리는 두 번째 정리를 살펴보죠. 정리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바퀴 한 점 P에서 원의 두 개 할선을 그었을 때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니 상황 정리를 위하여 스텝 1과 2, 내용 형상화 및 목표 고차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고차해 보면 길이의 곱에 관한 식인데 선분의 길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의 할선이니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원의 성질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을 가지고 목표를 형성해 봅시다. 각 선분 길이의 계략적인 크기의 곱이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이 말은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간단하지만 이렇게 고쳐야된 내용을 기반으로 스텝 3 이론 적용 단계로 들어가 접근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정보가 없어 목표식의 형태를 관찰해 보니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닮은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목표식은 상응하는 비례식인 PA 대 PC는 PD 대 PB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은비에 사용된 변을 가진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원의 성질 중 각에 관련한 원주각 정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니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죠? 그럼 감은 잡을 내용을 구체해보면 우선 닮은비에 사용된 대응변에 해당하는 선분 PA와 PD 그리고 선분 PC와 PB를 가지는 삼각형을 각각 찾습니다. 찾아보니 삼각형 PAD와 삼각형 PCB가 나오네요. 그 다음으로는 찾아낸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확인해 봅니다. 각 B와 각 C는 공통연 AC에 해당하는 원주각이므로 서로 같고 각 P는 공통이므로 두 삼각형 PAD와 PCB는 AA 닮음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목표식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과정이 다 밝혀졌으므로 마지막 스텝 4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앞 이론 적용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 그대로를 정확한 수식을 써서 기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스텝 4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밝혀진 솔루션 내용을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만약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거나 아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진행 상황이 주어진 내용이고 새롭게 된 문제를 목표로 삼아 다시 4스텝 사고의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의 정의,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그리고 원의 할선 정리까지 살펴보며 원의 성질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원의 정의 자체를 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을 구성하는 임의의 점에 적용되는 성질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른 도형에서도 물론 적용할 수 있는데 아직 접하지 못한 처음 보는 그래프를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에서는 좌측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이용할 것입니다. 즉,
하나의 지름면에 대해서 원주상의 임의점 x, y가 이루는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성질을 식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지름면은 중심각이 180도이니 지름면이 이루는 원주각은 그 절반이 될 테고 당연히 모두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직각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길기의 곱은 -1이다. 이 내용을 적용하여 관계식을 만들어 봅시다. 좌표점 -2,0와 2,0를 지름의 양 끝으로 잡고 원의 임의의 점 x, y에 대해 그 원주각이 직각을 이루는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직선의 길기의 곱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의 기울기를 구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x 플러스 2분의 y 곱하기 2-x분의 -y는 -1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됩니다. 이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인 원의 정의를 이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어진 그래프를 식으로 옮기는 작업은 그래프가 가지는 형태적 특성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원리 또는 임의의 점에 적용되는 성질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도형 관련하여 살펴본 세 가지 이론, 이등변 삼각형 정리,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정리 등에 대한 각각의 부분 지도를 합친 것입니다. 이 확장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엔 이등변 삼각형 정리로 시작하였고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수선 정리를 하면서 또 다른 이론 지도가 생겨났으며 그리고 원의 방정식 첫 번째를 배웠을 때 이와 같이 조금 이론 지도가 확장되었고 다시 원주각과 합선 정리를 배우면서 이론과 상호 연결을 시키며 더욱 확장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 두 번째를 공부하였을 때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어떤가요? 각 부분 지도가 서로 연결되어 확장된 하나의 영역 지도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올바른 이론 공부를 통해 자신의 이론 지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의 형태와 공식만을 외워서는 이와 같은 연결 지도를 만들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지도가 없으니 당연히 각종 응용 및 변형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종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